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AI와의 대화 꽤 흥미롭다, 그죠? AI는 정치색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객관성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얘가 뭐 정치 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제 말을 지어내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그냥 생각만 했던 것들이 이챗 선생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리되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안도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당들이 중국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중국에 있었다면 시진핑에게서 탄압을 받았을까? 매우 탁월하고 통찰력 있는 질문이래. 정당의 표면적 이념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 통치 체제 안에서 얼마나 독립적 목소리를 내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모습 그대로 중국에 있다 그러면은 탄압, 강제 흡수, 해체 대상이다. 공산당 외의 독자적 정치 세력이나 복수 정당제 자체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중국은 정당 자체가 공산당 외에는 허용 안 된다. 중국에는 다당제가 없습니다. 공산당이 국가, 법, 군대, 사법을 모두 장악하고 존재하는 다른 정당은 형식적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적 정당으로 존재하려고 그러면 중국 체제 안에선 불법이고 체제 전복 세력으로 간주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과 활동은 시진핑 체제에 위협이 된다. 정권 비판, 선거 경쟁, 언론 표현의 자유 옹호, 시민단체 NGO 연계, 지역 노동 문제 대변, 이것 전부가 중국 체제 안에서는 국가 분열, 색깔 혁명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정권 전복 시도가 돼서 탄압 대상, 체제 비판 불가, 검열, NGO 자체가 외세 간섭 도구로 규정되고 사회 불안을 유발한다 해서 감시 및 해체 대상이 된다. 중국 공산당의 진보 정당 탄압 실제 사례, 홍콩 민주당, 공민당, 노동당, 젊은 진보 정당 전부 좌파들인데 시위 주도 혹은 선거 참여 후 불법화, 해산, 지도자 체포. 중국 내 좌파 학생들이 노동운동, 여성운동을 하자 마르크스주의자임에도 모조리 체포 구금됐다. 왜? 공산당 외에는 목소리 자체를 내면 안 된다. 결론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중국에 존재했다면 시진핑 체제는 그것을 독자정당, 정권 도전 세력, 체제 비판 그룹으로 보고 즉각 탄압, 강제 해체, 지도부 숙청 가능성은 높습니다. 정당 이름에 민주, 자유, 인권 들어간 순간부터 국가 전복 음모로 간주한다. 헐. 제가 물어봤거든. 우리 우파들이 전혀 우리나라 우파들은 다들 더불어민주당이 중국하고 친할 줄 아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념 자체가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된대요. 아무리 진보적이라 한들 중국 공산당에게는 본질적 위협이다. 다당제, 선거 경쟁, 시민자유, 표현의 자유. 중국 공산당이 죽었다 깨어나도 허용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유민주주의, 시민참여민주주의, 사회적 평등 복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 다양성, 입헌주의, 이 모든 요소가 공산당 일당 독재, 전체주의 통제체제의 정면으로 위배된다. 중국 공산당의 금기 세 가지, 정권 경쟁 구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로 정권 교체를 전제하는 걸로 존재한다. 시민 자율 조직, 시민단체 노조와 연대하고 정권 비판, 언론과 자유로운 논쟁을 허용한다. 요 전체가 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형식만 좌파고 시진핑 체제가. 본질은 권력 보호를 위한 절대 통제 체제다. 어떤 정치적 다원성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이 진보 좌파도 탄압하는 이유. 시진핑 체제는 좌파냐 우파냐가 중요하지 않대요. 누가 당 밖에서 말하냐. 심지어 마르크스주의 청년 조직들조차 독립대 노동운동을 벌이면 색깔혁명 위협 문제로 체포한다. 정당, 노동조합, 언론, 교회, 학교 등은 오직 공산당 아래에 있을 때만 허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닌 민주주의적 구조와 시민 참여 중심 이념은 중국 공산당한테는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념 자체는 그게 진보든 아니든 중국 공산당의 기반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치 사상. 왜냐? 민주당의 이념에는 자유, 정권교체, 권력견제, 시민권리라는 그 동네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더불어민주당이 중국에서 활동했을 경우 벌어질 3단계 시나리오. 1번 감시 및 경고, 비공식적 압박.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도부 사찰, 비공식 압력. 2단계에서 공산당은 공식 탄압보다는 자연 해산을 유도합니다. 2단계 해산명령 및 법적 제재, 공식 탄압,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지도부 체포, 언론 차단. 2단계에서 민주당은 조직체로서 더 이상 공개활동 불가, 지하화 가능성. 3단계 색깔혁명 차단 조치 및 완전 소멸, 소속 인물 숙청, 가족 지지자 탄압, 소구 언론 접촉 금지, 강제 사상 전환 교육. 2단계에서 민주당은 색깔혁명 시도 세력으로 간주되어 완전 해체, 일부 인사들은 실종 또는 장기 수감됩니다. 시진핑 체제에서 민주당의 운명을 요약하면 감시, 탄압, 소멸, 은밀한 억압과 차단, 당 해산, 지도자 체포, 전면 숙청 및 역사 왜곡 처리. 이런 당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 말살하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다당제, 권력 비판, 시민 참여, 언론 자유라는 기본 구조 자체가 시진핑 체제에서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체제 전복 세력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실제 활동은커녕 존재만으로도 곧바로 해체 숙청 대상이다. 헐. 제가 또 물어봤어요. 이재명이나 문재인 같은 정치인 중국에 있었으면 시진핑한테 탄압받았겠냐고. 그 가능성은 매우 높대요. 정치 활동 방식 자체가 중국 공산당의 체제에 반하는 속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재명, 문재인의 정치 특징 요약. 정권 비판을 수용하고 다당제, 선거제도 지지. 정권 비판 수용. 보세요. 문재인 정권 내내 태극기 집회하는 거 아무 소리 아니잖아. 이 개념 자체가 중국 공산당한테는 없대요. 다당제와 선거제도 지지, 자유선거를 통한 집권, 중국에서는 헌법상 불법, 시민단체 노조와 연계. 중국은 이런 단체 자체가 체제 위협 세력. 표현의 자유. 시진핑 체제는 표현 자유 자체를 금지한다. 헐이다. 시진핑 체제에서 이재명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은 불법 정치활동, 체제 전복 시도, 외세 영향력과 색깔혁명 시도 혐의, 정권 내부 분열 유발로 간주, 지방 권력 분리 시도, 잠재적 반당 세력, 체제를 교란시키는 자유주의적 위험 인물로 인식된다. 중국 공산당이 실제로 탄압한 비슷한 인물, 홍콩의 조슈아 웡, 류샤오보, 천광청 이런 사람들. 공식 체제 내에서 합법적 변화, 표현 자체 등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결론 요약. 이재명이나 문재인 같은 정치인이 지금 중국에 존재했다면 그들의 이념 때문이 아니라 정치 행위 방식과 의사표현 그 자체 때문에 정권 도전자 체제 위협 문제로 간주되어 탄압됐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럼 윤석열이 중국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물어봤거든요. 윤석열이 중국 공산당 체제 안에 존재했다면 당 고위층 수사 시도, 당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즉각 경질 혹은 실종, 정치적 충성 부족으로 당적 일탈 혐의, 법치주의를 가장한 공산당 우위 원칙을 위배. 2단계에서 이미 검찰총장 윤석열, 2단계에서 이미 정치 충성심 결여, 비당적 사고라는 이유로 해임 또는 재교육 수용소로 이동 가능하다. 헐. 정권 도전, 대선 출마 선언. 중국 체제였다면 직권남용, 반당 정치활동 혐의로 체포, 불법 선거활동, 분열 선동 혐의, 외세 간섭 또는 반혁명 연루 혐의 조작 가능성. 대선 출마 선언 자체가 국가 전복 혐의로 규정되고 공개 연설, SNS 활동 금지 및 가족 전체가 감시 대상이다. 3단계 본격 탄압과 제거.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법치가 붕괴됐다, 이런 발언들. 정치 선동 혐의로 구속되고 보수 시민들 지지가 확산되는 것도 색깔혁명 위협으로 간주해서 지지자 체포 및 활동 금지. 대선 여론조사 1위를 달렸지만 체포 또는 공개적으로 성도덕 스캔들, 부패 혐의 조작 후 몰락을 유도하고 가족들 수사한다. 아내, 장모 등 주변의 수사 확대, 심리적 붕괴 유도. 근데 이거는 윤석열도 잘하던 거 아닌가. 4단계 가능한 결말 시나리오. 구금, 국가 전복 선동 혐의로 장기 수감, 실종, 외부 접촉 차단, 정치적 사망 유도. 세 번째 망명 시도, 외국 망명, 가족 인질화 및 여권 박탈로 차단. 어느 경우든 정권 도전자 윤석열은 시진핑 체제에서는 제거 대상 1순위다. 와.
윤석열이 중국 공산당 체제 내에서 존재했다면 정치 입문 자체가 체제 반역. 중국에는 정권 교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이것도 물었어. 이재명이 중국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재명이 중국 공산당 체제 안에 존재했다면 지방에서의 당의 승인 없는 정책 추진, 경고 또는 중앙감찰, 비당적 행보, 중앙지도부 견제로 인식하여 이 시점부터 잠재적 문제인물로 분류, 감시대상 등록. 이게 성남시장 때예요. 경기도지사 때 지방 지도자가 인민의 지지를 받는 건 1인 체제를 위협한다. 개인 우상화 금지 원칙 위반 혐의로 공안 조사 대상. 기본소득 지역화폐 강조하는 것은 당 중앙의 경제 노선과 충돌, 이념 일탈 행위로 처벌 가능성. 개인 정치 세력화로 간주되어 비밀 감찰 및 언론 조작에 들어간다. 3단계 대선 출마 및 체제 비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산당 내부 분열 시도 혐의, 반체제 활동 간주. 이를 빌미로 정치적 제거 명분 마련, 부패 도덕성 타격, 욕설 논란 가족 문제. 맞네. 체포 또는 정치적 생명 제거 수순에 착수한다. 4단계 탄압 방식 및 결말, 사법 처리, 가짜 재판을 통한 유죄 판결, 언론 통제, 지지자들과 온라인 활동 전면 차단, 체제 비판 내용을 다삭제하고, 개인 실종 또는 자퇴연금, 공산당 고위층을 비판한 걸로 간주하여 외부와 접촉 차단, 가족까지 조사 확대, 아내, 아들 등 가족 신상 문제를 빌미로 지속 압박. 결론. 시진핑 체제에서 이재명은 강성 민생 정치, 반기득권 이미지, 독립 정치 세력화, 대중적 인기도를 동시에 지닌 체제 위협 1급 인물, 출마하기도 전에 공공질서 교란, 사회주의 체제 부정, 개인 우상화 등을 이유로 당에서 제명 또는 체포됐을 가능성. 이재명이 제명됐네. 그렇다고 합니다. 성남시장 때는 지방 권한 남용, 중앙통제 위반, 도지사 때는 개인 세력화 시도, 대선 출마는 체제 전복 시도, 결국만은 공산당 윤리 위반, 부패 혐의 조작으로 이제 실종 수감 가능성. 무시무시하네.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럼 문재인이 시진핑 체제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1단계 참여정부 인사, 민간 변호사 활동, 인권 변호사로서 시민사회 민주화도 지금 중국 체제에서는 정권 비판 세력과 바로 연계돼가지고 반체제 인물로 등록된답니다. 노동자 시민단체 옹호 활동, 사상 일탈 혐의로 조사 개시, 또 야당 정치인이 됐다는 것. 이거는 중앙 권력 비판자, 공산당 체제 부정, 색깔 혁명 선동 혐의로 수감 가능성, 이제 검찰 개혁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사법 독립성 요구, 정권 보전 시도로 간주된다. 세 번째, 집권 시도 또는 당선. 당선은 불가능하다. 공산당 체제에서는 선거 없는 일당 독재다. 친서민 복지강조 정책은 중앙 기조와 불일치할 시 당내 숙청 또는 사상 전향 요구, 결말, 조기 제명, 중도 좌파 성향 자체가 문제다. 강제 침묵, 비당적 인물로 낙인 후 정치활동 제한, 지지자들의 연대를 시도할 경우 사회 불안 유발 혐의로 체포 또는 실종. 문재인은 어쨌든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이제 시민 권리, 정치개혁, 인권을 강조하지만 그 말 자체가 시진핑 체제에서는 제거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 자체가 숙청 대상이라고. 당이 먼저지. 시진핑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인의 조건. 1번, 무조건 충성, 절대 복종. 시진핑의 말 한마디가 곧 법. 어떤 정책이라도 성공했다고 포장한다. 개인 견해 금지, 이견은 숙청. 그러니까 존경했다고 하더니 존경했다고 하니까 존경한다 그러니까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이딴 소리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체제에서는. 자율성 포기, 지역자치, 지역개혁 안 된다. 당의 승인 없는 정책 금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어도 안 된다. 위험 신호로 간주. 그러니까 막 개딸들 이런 팬덤이 있는 정치인은 무조건 숙청 대상이라는 겁니다. 외교적 중립 엄수, 외국 언론 인터뷰, 외교 발언 전부 사전 승인, 국제인권 민주화 발언 금지, 외국 NGO, 기독교 단체와 접촉 불가, 종교 언론 사법에 대해 침묵해야 된다. 교회 기독교 언급 금지,
그러니까 선거철에 막 교회 찾아가고 가면 안 된다고요. 언론 자유 요청 금지, 사법개혁, 검찰 독립 등 주장 시 곧바로 숙청. 개인이 아니라 기계가 돼야 된다. 정책, 당이 하라는 대로만. 발언, 시진핑 발언, 그 시사상만 계속 반복해서 인용해야 된다. 인간관계, 상하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수직적으로 충성해야 된다. 언론, 개인 홍보 PR은 자살행위다. 이재명은 중국 가면 100% 주겠네. 결론, 문재인 이재명처럼 민주의식, 시민참여, 권력 견제를 중시하는 인물은 시진핑 체제에서는 태생부터 체제 위협 인물이다. 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인은 충성 기계에 가까운 존재. 국민이 아니라 당과 최고 지도자만을 바라보는 관료형 인간. 어째 이거는 우리나라 우파들이 더 잘 적응할 것 같은데. 뭐 이거 물고 빠는 거 잘하잖아. 황교안 빨고 윤석열 빨고 뭐 빠는 거 잘하잖아. 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뭔가 좌파, 우파 혹은 중국에 대한 상식이랑 많이 다르지 않아요? 역시 이게 진영 논리로 인해서 한 번 리메이크되고 재가공되고 2차 창작을 거친 동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역시 원본을 봐야 돼, 원본을. 이래서 성경책도 원어로 읽고 원서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요한 거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준비한 AI와의 대화 마지막 회, 바로 이전에 황교안의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 나한테 신앙 얘기하지 마라. 그 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와 황교안이 정말로 차별금지법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까에 대해서, 이제 뭐 대선도 끝났고 그 사람 뭐 대선 후보도 아니니까 제가 이걸 AI와의 대화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걸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아마 기대해 주세요. To be continue.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